잠시 탐색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겠지만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저는 공익제고 출렁일 것이다, 요동칠 것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추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한시들이 있는데 별 빠지니까 아니 찾죠.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 강혜경 사람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좋은 여론조사를 갖다 주니까 그래서 김영삼 전 의원 돈을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영적으로 김건희 여사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300m 앞 화성 양방향입니다.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명확하게 명을 했다는 내용이 장무에서 나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심취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하고 싶어서 저는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 전 의원의 공천을 줬고 그 중고의 근거도 다 이러저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저 발언이 법적으로 전형적인 전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명태균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 들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그리고 500m 앞 대선 용소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소리를 전남 내는 방향 거고 동시 방향 김건희 여사는 우회전입니다.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친오빠 맞다라고 했던 게 지금 그 보도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명태균 씨 자체도 오빠를 친오빠를 다루는 게 맞는데 언론이 뭐 놀아놨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300m 앞 있거든요. 용소 교차로에서 역적인 전남 대화를 했다. 이거 방향 확인된 동시 거 방향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근데 지금 명태균 발언에도 내가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이렇게 해서 천공은 지금 날아갔어요. 얘기가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다시 또 명태균 얘기도 끌고 오고 천공 얘기도 끌고 오고 잠시 후 그 동시 얘기가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 얘기는 근거 없는 전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도 확인될 수 없는데 명태균 씨는 전형적인 브로커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가 그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한 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의원도 명태균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토닥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명태균 말만 들은 3.5km까지 직진입니다. 어떤 평가 근거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 맞습니다. 성춘 부장님 사실은 그러니까 혹은 강의 패널과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오빠 얘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대통령에게 공천 부탁했던 실제 녹취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국감을 오늘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강혜경 씨가 제3자의 전원을 통해 들었던 얘기 실제로 어떤 녹음 파일이 지금 재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공정보장하는 이야기는 명태균 씨 핸드폰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났어요. 근데 6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분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고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혜경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 핸드폰 그거와 관련돼서 고소고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막 예고가 됐던 뭐 엄청난 파괴력 있는 결정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수배대로 드러나가는 건 안 나왔다고 일단 말씀했습니다. 오늘 강혜경 전 부장관의 얘기에 들었는데 이거 얘기한 것과 그렇게 대동소이한 얘기를 영적으로 일단 대화를 했다는데 오늘 제가 여러 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도 주목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스모킹건이라고 불릴 만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국감때 나오지 않은 듯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돈이 많았는데요. 잠시 시선을 2주를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름 정도만 있으면 페리스냐 트럼프냐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선 60개 합주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서 오늘만 햄버거 좋아하지 않아요. 햄버거의 유명 체인점인 이곳을 찾았습니다. Bring them over directly to this one. Never touches the human hand. Very good. She never worked at, just confirmed that again, by the way.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상대 후보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이제 맥도날드 그 앞치마를 두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1km 정말 앞 박빙 12시 방향 후보의 최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허전을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만 5조인 체인점 가가지고 이제 알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상대 공격이다.
12시 방향 많은 걸 인생을 출근입니다. 배웠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넘쳐드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0m 앞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수원 좌회전 그대로 뭐를 임영웅 씨가 빅데스 넘었냐 봤더니 허시동 변호사님 임영웅 씨를 주제로 한 영화 무조건 개수가 빅데스의 과거 이 영화보다 4,000명 앞서서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34만 600m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치는 재보선이고 국회가 직접 소통한 자료나 운영 공개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로 옆길 이어서 310m 앞 우회전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300m 앞 지하철로 옆 벌어졌는데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림 녹취를 이용한 언론을 상대로 심의 민원을 넣었다 이른바 성부 민원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아들과 처제 등 가족과 지인의 정책인 배경을 물었지만 표 위원장은 잠시 후 모든 일이라고 우회전입니다. 답했습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했냐? 아들은 몰랐고 처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카는 몰랐습니까? 안내를 다 몰랐고 종료합니다. KBS 독보 동기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시도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공개한 카톡에는 방심위 직원이 유 위원장이 영상이 공개된 당일 밤 11시가 넘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며 누군가에게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제가 판단한 일입니다. 사전 심의는 헌법 위반이죠. 방심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원장 단독으로 긴급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 심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우진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GPS가 연결한 진입로가 정박에서 좌회전입니다. 가 비교해보면 이 규모를 크게 꾸려서 수사하면 뭐가 더 올까봐 우회전입니다.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냐 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내 핸드폰에 다 있어. 네. 이거를 그냥 핸드폰에 있는지 이제 포렌식을 했다니까 USB 형태로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싹 걷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좀 영광에 전문 다 끝난다고 했던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영광의 당선 인사를 거의 제가 당선된 것은 비슷하고 제가 당선이 된 거야. 토요일 날 저희 돌아다니면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광 모습을 잘 수행을 해야 잠시 후 다음에 2시 방향 수반에서 출근입니다. 우리가 중앙 관계에서 승리하죠.
한강 소개하는 법 거의 없습니다. 신경 쓸게요. 자, 흑살랑 오태영 무정자 저희들이 오늘 식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가을 패션으로 짰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300m 아까 한강에 방향 최고입니다. 특집을 지금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첫 시간을 가져왔고 제가 소설을 마지막으로 읽은 게 한 15살 때 15살이요? 예, 폭풍의 언덕 원래 그때까지만 하도록 계속 잠시 후 12시 왜 방향 문고판으로 아, 이게 그래. 집안에 많았잖아요 책들이. 네. 근데 아버지도 중도 중독이셔가지고 책이 많았거든요. 그 15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나를 보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달아서 제가 했어요. 그럼 내가 왜 30년 전만 쓸수 있는 건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럴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 덕분에 내가 진짜 평소에 책 안 읽거든요. 우리나라 책 OECD 꼴찌잖아요. 책 대한민국 읽기로. 문학계의 경사입니다. 문학계 경사일주하고 책방주인으로서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도 요즘 보면은 이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던데 보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어?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과서로 읽을지도 모르잖아요. 한강 작가님은. 완전 심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더 이상 광주에 대한 국민이 한가지 되신 거예요. 한때 쉬쉬하고 한때 덮고 한때 지우고 검열하던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엄청난 해내는 일이죠. 겁니까? 이게 조설의 힘입니다. 한강 채식주의자 제가 먼저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소년운동 먼저 읽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체로는 소년이 운동을 먼저 이런 걸 이거는 읽고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한강 작가님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채식주의자 얘기합니까?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이제 대표작이라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들고는 왔고요. 나는 사실 채식주의자 처음에 네. 멤버 구성 받았을 때 그거를 짧게 듣고 일이야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지만 저는 왜 채식을 안타깝네 이런 생각하는 게 채식주의가 됐다는 게 무슨 게 선언이길래 이게 대표까지 받았지? 근데 보면 이게 200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게 그때가 2007년에 채식주의자는 굉장히 낮아. 자, 네. 이게 보면은 사실 한 줄 요약을 하면 아내가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뜻이지만 이게 조금 이야기가 그렇게 납작하진 않고요. 보면 이제 어느 날 육식을 거부하는 영애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제 그 아내가 영애라는 여자인데, 네. 근데 정작 이게 이제 상관 안에 세 편이 이제 이어지는데 짧다는 얘기 아니야? 짧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들이 계속 가는데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고 아하. 두 번째는 영애의 형부 얘기고 네, 세 번째는 영애의 언니 이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인 영애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까지 같이 보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대목 중에 하나가 책 도입부에 한 소개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소개.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를 처음 만나 웰거프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세상의 옷차림.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게는 편안했고 어쩌고저쩌고 세상에서 가장 이 남편 이상한 놈이다. 나도 처음 듣자마자 얘는 뭐야? 왜 결혼을 했어? 왜 결혼을 했어? 정말 끌리지도 않는데 남편이 그 저녁에 없는 우리는 그거를 되게 심하게 자회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남자가 이상하다는 걸 좀 이상한 놈이네라고 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거를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과 얘기를 보자마자 여인의 엉덩이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누구에 가서 형부에 가 있어요. 아, 끝이 누구 있구나. 아 뭔가 이게 진짜 호발점이 있다고 여기한테 아직도 이제 그게 갑자기 예술하는 분이었는데 그 퍼포먼스 호발로 들어오게 보는 거야.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 꽂혀버린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해답을 찾아왔다. 어떻게 이 이미지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이것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그 어떤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작업도 하고 싶어 영화. 네. 그래서 이 그 여인의 엉덩이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한테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를 약간 상징하는 것인지. 근데 정작 채식주의자 안에 본인의 주장은 없어요, 여기에. 본인의 주장이 그냥 밖에다 세워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그 앞에 이제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도대체 보자고 하신 것일까? 사진 찍기 위해서 본 정리를 건가? 다시 탐색합니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오백과 송탄, 오성훈 우회전입니다. 판을 이렇게 봐왔지만 그때 좀 생경한 모습이라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주도권을 준 사람이 그런 그 상황을 연출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겠죠. 근데 형식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 다 고려해 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화성,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8시 예상이 방향 됩니다. 좌회전입니다. 당신이 봤어?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건 당신이 직접 봤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보나 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잠시 싸우자는 후 얘기밖에 8시 안 돼요. 방향 세 좌회전입니다. 번째가 제일 중요했던 것인데, 영부인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 협조, 이거는 사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말 전에 사실은 걷어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면담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거의 내용과 형식에서 최악입니다. 최악이다. 내용도 형식도. 자, 그러면 이제 500m 용서 경찰에서 신원, 양강면 행정부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최고 원내대표를 불러서 말씀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돌아가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것이 됐어요. 300m 앞 용서 경찰에서 신원,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항로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그때 6시 10분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가라고 해놓고는 매 사이에 한동훈 대표와 접촉되는 한동훈 대표는 오라고 해서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실신을 요구하는 대상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인데 300m 앞에 시속 4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강행했다는 것은 인적실신을 건의하기 앞서서 미리 그 건의를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아까 김용남 의원 분석과 내기 않는 그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고요. 일종에는 그렇다면 이번에서도 대통령은 무슨 문제냐?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 하나하나 다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반박을 전제를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가. 그런데도 얘기를 해주면 뭐 고쳐볼게 이런 얘기가 지금 되게 오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누군 이렇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라고 생각해서 천순대 권력도 아닌 그 여자가 왜 소위 비선 라인으로 불리는 그런 라인이 존재하며 정말 뭐 하늘에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서포트하는 행정관 부서관들을 다 모아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여사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그 비선 라인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속리 설 때 나왔던 불협화음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당대표가 늘 한 것인데 그걸 이렇게 면대면서 이렇게 해버린다. 그리고 두 사람 지쳐있다. 국민들은요 더 지쳐있어요. 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전하십니까? 정말 이건 만국적 아내 사랑 아닙니까? 명품 때부터 김대남 명태균 케이스 얘기까지 12시 방향 최고입니다. 너무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지쳐있다는 목소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실의 이 설명,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까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대통령께 들려주기 위해서 나선 자리였고 지적한 대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는 한명 대통령 이적으로 문제되니까 내정하는 것다고 했다가 다시 왕성 활동을 하다가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자제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혐의 받으니까 교통통제하는 한강다리에서 공무원들 세우는 훈시를 하고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10여 명이 긴급 만찬에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중대한 이야기를 600m 하겠죠. 앞에 시속 내일 70km 취재해서 가진령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외부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의 총상이 국가에 남기로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에 새롭게 구성되는 국립공동체 공원으로 옮긴다는 보도입니다. 이 총상은 2018년 국가 총무관 앞에 설치가 됐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소련 지하철로 그러면 이어서 1000m 앞 우회전입니다. 검찰 역사에 남을 모욕적인 300m 앞 지하철로 옆길 소소용도 탄핵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용까지 갈 수 있느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대단히 이어서 법리적으로 볼 때 170m 앞 쉽지 않을 것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은 이제 검찰을 어떤 권력이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검찰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정권에서 사실 그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미진했고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토론회나 공청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어서 들었는데 10m 앞 교수님도 목적지가 그 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요. 민주당 안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안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안내를 저는 종료합니다. 사실 그 안에 대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두 당의 그 대안은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검찰의 이제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문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고 검사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가 다룬 사건들이 약 150m 상당에서 좌회전입니다. 아빠 거 줄게 그 가벼운 거 있잖아. 유일임 위원장은 무슨 백이 있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유일임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라고 자꾸 그런 KBS 사장도 그렇고요. 공정 언론 연대라고 해서 지금 끊임없이 이제 MBC나 KBS, Y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가 400m 자리가 두 가지가 성격 섞여 우회전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적 이어서 성격과 150m 공적 성격과 민간인 좌회전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버리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바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약간 떼놓은 건데 그렇죠.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시켜주자라는 취지로 있었고
민원과 관련해서 그것도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기부용 의원이 그 김웅 위원장한테 뒤에서 내용까지 풀어줘도 입장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임 위원장은 확신 아니 그 당사자가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 그걸 보여준 거? 보여줘도 소용없어. 당사자가 당신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한 증거를 내겠는데 도시 방향 저 사람은 당사자가 민주당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거 그냥 계속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제가 저 내용이 좀 답변할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경하는 이게 지금 성보 민원과 둘러싸서 유일임 체제에서는 149명이 고발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변경을 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대가 30명가량이 들이고 둘러싸서 비난하고 있어요. 149명. 근데 이제 저거는 흔히 말하는 빼버리잖아요. 당사자가 나는 그거 하는 적 없다고 나는 내 본인에 대해서 불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서 끝나면 당신이 유튜브로 가봐요. 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네, 없어 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대단한 분이다. 12시 방향 그러니까 연마죠. 대단한 분이야. 그 다음에 기울배 받는 그 예고 영상도 차단시키려고 했던 거고. 차단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그분 부산에 가 있어요. 지금 300m 그 12시 카톡 방향 올려봤어요. 출구입니다. 카톡에 보면은 밤 11시가 넘어서 이거 차단하라고 지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직원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12시 방향 얘기하니까 출구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카톡이니 이게? 네. 이분이 자천됐다는 거죠. 네, 지금 부산에 가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자천됐고 본인의 지시를 듣지 않거나 자기한테 말로를 그냥 다 자천시키는 것이고 권익위는 보완. 정권이 생각했던 권력 장악의 도구가 잘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선한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가 방심이 할 때 이 직원들이 그냥 평범한 직원들이에요. 30, 40대. 50대 정도는 이제 뭐 산전수전 겪어서 뭐 투쟁가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직장으로 다니는데 이런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투사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고 10월 8일날 그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왜 방심위에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수사를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검찰 내부로부터 책자입니다. 주가 조작 바로 열고 시세 조정 수사 가이드 검찰 보신 적 있어요? 2022년도 차장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저한테 왔다니까요. 다. 이게 2022년 또 제작된 겁니다. 6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조종을 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검찰이 망했다. 검찰이 죽였다. 이런 소리가 메인들이 처음 경험했어요. 내부에서 문건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검찰총장한테 항고를 하면은 수사권이 검찰은 조금은 간다고요. 검찰총장한테. 그래서 하겠다. 제가 어제 또 물었어요. 압수수색도 하느냐?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길은 그렇지만 빤한 거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국회의원 박지원의 임기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하더라도 똑같은 검찰이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거였으면 이번에 제대로 했겠죠. 똑같은 검찰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부임을 했고 취임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했고 어제 제가 서울 고등법원장한테도 물었으므로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이 가야죠. 특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은 지금 고부검사 할 텐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특검을 찾아하려나 이런 전망도 좀 있던데 그거 그렇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만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잠시 후 10시 반경 좌회전입니다. 완전히 물 먹고 나왔잖아요. 물 먹었죠. 언론에는 21분 기다렸다는데 51분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51분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입시상담 사진 좀 떼어봐주세요. 사진 입시상담이지. 그리고 자 브리핑 잘해라 하니까 이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기가 약해요. 그걸 발표를 했어야 제가 팁 준 대로 확인한 그 중간대로 발표를 했지만은 대통령 말씀 못한다.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강원 갔다 와서 그래도 친한계 의원들 20여 명하고 해야 돼.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특검하겠다 위험합니다 하니까 그건 내 업보다 나 하고 가자 하고 가겠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주 완전히 깔아뭉갰는데 여기에서 여야 대표가 앉아서 우리 기회를 한동훈과 이재명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정치시장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경쟁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때까지는 다 못 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살려서 스트레인지. 네, 그래서 유람선이 이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고 있는데 300억 정도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작부터 해서 공사까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개인이 따랐네. 그렇죠. 개인. 회사야 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개인이 따갔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그 개인이 따가도록 서울시에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줬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 전에 예를 들어서 개인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합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사람이 따가도록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이 따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막 계속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공고가 나기 10일 전에 예를 들어서 공고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맞춰주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도록 이걸 또 알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향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재홍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얘기가 그대로 지금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본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 예.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언론이라고 통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직접. 그랬더니 누가요? 명태균 씨하고 다른 언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보를 다시 탐색합니다. 저도 들을 수 있어. 500m 송탄 오성호 우회전입니다. 자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인 정치인을 보라면서 그 사람은 잘하잖아.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하고 내 얘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또 하는 얘기 그리고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300m 송탄 오성호 우회전입니다. 뭐가 있냐 했더니 차로를 그걸 이용하세요. 찾아봐야지 뭐가 있으면 나도 봐야 돼. 막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300m 화성 양감 방면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더 짙어지면 어떤 행위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죄의 사안보다도 그러니까 죄의 사안도 간단치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속수사 필요한 거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300m 용서구 차로에서 정남 나서고 있거나 방면 2시 방향 나설 것이다라고 보세요.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지금 달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게 또 다 녹취에 남고
수납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또 공개할지 모르는데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달래는 것까지 다만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3.5km까지 직진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와 연결고리를 좀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나서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미 지금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규 씨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3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달랠 그 순간적인 필요성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우리 뭐 작은 선거에서 했는데 그런 면에서 달래고 싶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됐던 그거만 뭐 스트레스, 식용만, 짜증만, 중단 증상만 늘었다. 니코레틴은 7가지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금연 성공을 도와줍니다. 약국이라 믿을 수 있는 니코레틴. 감기엔 콜대왕 뭐예요? 콧물은 그린 기침엔 블루 공허는 블루 증상별로 색다르게 콜 밤에도 저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쪽은 무지한 폭력의 무리고 이걸 막은 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개구리는 죽는다. 이런 비유적 언어에서 주로 1km 던진 쪽은 12시 방향 가해자, 출구입니다. 맞은 쪽은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어제 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요구를 돌팔매증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억울하게 돌맞은 피해자로 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강혜경 씨의 진술은 대부분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진술 쌓인 명태균 씨의 말 자체가 허구나 허풍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명태균 씨의 말대로 하면은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에서 관여하지 않은 3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선거에 구애를 맞출 수 있는 얘기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말들만 듣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사실처럼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부분에 아직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12시 그러면은 방향 저것은 출구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양측의 공방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he specifically worked at the French fry to make the French fries. She talked about the heat, it was so tough. She never worked at McDonald's. In other words, 100m she's 앞에 시속 70km 박진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트럼프 그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최대 경험치 중에 하나의 매사추세츠주의 맥도날드에서 1일 알바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알바를 하고 났더니 맥도날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소비자들이 왜 맥도날드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검찰관을 들고 나서 170m 현관으로 해소될까요? 일단 한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가 요청한 사안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특별감찰관 겁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이 친인척이다 보니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게 이제 김 여사가 사실상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에 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 카드로 특검 여론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제 친한계가 긴급회동을 가졌잖아요. 뒤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이어서 10m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가 어제 이제 있습니다.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특검법 사실이 아니다. 우리 이야기는 반대로 사실상 가로막혔었기 때문에 이 특검법 추진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도 시한까지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대상인 거죠? 네, 일단 11월 15일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재판 결과가 하나씩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명분으로 만들어서 당내 의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추경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원내 사안이라면서 원외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사실상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윈선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람들이 합의도 하고 올 말 내년 초에 중장기 10년 교육 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능 이원화라든지 초등등 교사 자격 스마트 이동식 스마트 병원도 있는데요. 실체를 제가 찾아보다가 이게 뭔가 이동해야 되고 왕시는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지방은 이제 하고 거기에 나의 고정되어 있는 의료 시설이나 의료인을 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이제 이동식 스마트 가끔 갈 테니까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대면에 으로 이제 택배로 약 받고 이렇게 하라고. 아프리카에 병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 공중보건의들 끌어다가 서울에 지금 대형병원에 지금 한 300명 가량 위치돼 있는 사람으로 보건 지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보건의를 제대로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도 이제 지금 국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국감은 보건복지위에서 나온 뭐 부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핫했지만 진짜 황당무계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과방위에서 이거는 밝혀진 건데, 한양대학교에 우리 그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교수이신 김영숙 교수, 이분이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아주 핫한 이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공대거든요. 공대 대학원에 이제 교수인데 강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수가 여기에 들어오시고 무용과요? 예, 강의 원래 무용과 교수였어요. 인하대 무용과 교수. 무용과 교수님이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네, 그 본인이 강의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 모 뮤지컬을 보고 국감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모 뮤지컬을 보고 거기 강인수 기자가 이제 밝힌 걸 따르면은 대통령 40년지기 친구라고 하는 김창경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김창경 씨가 지금 대통령 직속 디지털 이제 그 소통위원회 위원장이던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배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신화건설도 사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내용이 우울증 뭐 연구, 뭐 개발 앱 이런 거예요. 디지털 치료제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 여사님의 아주 핵심적인 관심 사업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이분이 예, 마음건강 시리즈는 이분이 다 했어요, 그동안. 한양대학교 그 이제 대학원 임용을 반대했던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양대에서.
이게 재단이나 이런 데 이분이 이제 뭐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들고 들어오니까 하는 건데 그분들은 지금 검찰 동원해가지고 법인카드를 탈탈 털어가지고 한 분은 해직됐고 두 분은 보직 해임됐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국감에 김영숙 교수님이 불려 나와서 그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답하시는 게 있는데 대답하시는 게 더 이제 아주 재밌고 끝으로 이분이 또 뭐를 했냐면 작년에 제가 여기 매번 이야기한 보험회사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반성을 해놓고 이런 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예산 R&D 예산 작년에 항상 이야기하면 올해도 더 진행됐는데 한국형 아르파 H 뭐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이게 내용의 디테일을 들어가면 거기가 다 이런 데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치료 뭐 저에게 또 한번 알아봐야 돼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니까 운동도 하시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네. 교수님이 그러니까 왜 연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분들이 있는데 169억 원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성규선 잘 모르겠다 벗어주고 그래요? 네, 벗어주고 합니다. 맞죠? 벗어오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정말 따뜻해. 한절기에도 제게 굉장히 미덕화 같아요. 거하게 해먹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정부위원회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절차를 다 훼손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나 공적 정부 영역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이 정부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냥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 이제 앞으로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 없어. 그냥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꼭 회의해야지. 뭘 회의를 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원자력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에 대해서도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 안전을 중시하는 생각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원전 지을 때 안전 중심 사고를 벌여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통령부터 거꾸로 말하는데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안전 중심 사고를 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야죠. 고 간에 후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댐을 짓는다는 건 사실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원이거든요. 300m 앞 그린피크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다 이해하겠죠. 이해할 텐데 왜 거기서 지역 3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뭐 조영주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서 민간에게 다 넘긴다라는 게 이런 형태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성수도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거죠. 특성수도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정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틀림없이 어떤 정보가 들어서든 다음 정보 들어서가지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다 쓸려나가야겠구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자, 인생 이야기 해주시죠. 그러면 대구시 의회인가요? 네네네. 대구시 의회에 출마를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 이모 씨. 그렇죠. 8,200만 원을 받았고, 또 고령 군수가 되고자 하는 출마 희망자에게서 분할을 여러 차례 합니다. 누구한테요? 강혜경 씨에게. 왜냐면 강혜경 씨가 핵책임자이니까. 그리고 이 기욱 씨는 300m 앞 정선까지 올라가는 오성터미널 우회전입니다. 저분들 차로를 이용하십니다. 빌려달라고. 실제로 돌려줬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2,700만 원을 다 돌려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이거 돌려주고 남과 관련 녹취,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 쓰고 김영선 전 의원과의 화성, 양남터미널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쓰는 거고요. 네. 해결자리는 당연히 강혜경 씨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만든 거니까 뭐 의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작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을 때 나오는 사실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네.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든 한 번에 그런 이제 대선과 관련된 혹은 이제 선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보통은 여론조사를 운営사람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건데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 항공사 측이 알아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박태균 씨가 이용한 비행기가 여러 항공사예요. 뭐 기내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이미 법사위원장님과 다 냈고요. 그런데 뭐 비행기만 탄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수행해주는 기사도 있었고 그분들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녀온 것도 전 의원이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영선 전 시속 의원도 40km 영상제 덕분에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의원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고 그런 녹취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돈과 관련해서 선거 보전 비용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보전 비용으로 일부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도 신호 많이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이제 지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미래한국 연구소의 명의상 사장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박태균 씨가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이제 그 받으러 이제 갑니다. 아까가 일단 벤지와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아,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하면서 강혜경 씨하고 논의하는 그런 녹음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따지면은 만약에 공천제도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그러니까 다른 공천은 모르겠으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이제 정황증거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제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나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검사실에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라고 한 게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검찰이 안 했다. 네. 이 말을 한 거죠. 어느 회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강혜경 씨 이제 혼자 들어갔고 예. 나와서 하는 얘기가 300m 앞 아마 좀 12시 방향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7분입니다. 변호사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검찰로 조사를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잠시 후 12시 방향 7분입니다. 가늠이 될 텐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는 검찰 수사는 뭐랄까요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게 2023년 5월에 선관위 그때쯤이면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 조사 관련해가지고 강혜경 씨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은 못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11월 6일 날 운영위에서 네. 국감에 600m 앞에 시속 70km 박진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상한 증거도 낼 것이다. 네.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되겠네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11월 1일이고요. 그래서 오후 2시 2분에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로 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7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달쯤 300m 지난 앞 오늘 지하철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10m 앞 확실히 우회전입니다. 살아난다던 우리 경제. 차로를 이용합니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망과 예상을 한참 11월 14일, 15일, 25일까지 11월 중순이 아마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1심 선고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네요.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김혜경 씨 얘기까지를 핵심 내용 하나하나 검찰의 재구형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분위기를 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저렇게 보신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안정 기자님. 이거 딱 처음에 이 로제 아파트 노래 듣고 뜰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 시적이라고 해서 MZ세대들이 놀이와 접목시킨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이게 공개된 지 닷새 만에 벌써 조회수가 1억 콩블릿이라고 하죠. 아파트를 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저분이 바로 찰리 푸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클럽 장면은 독일인데 독일에서 갑자기 저 노래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한국 발음으로 아파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게 술게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파트라는 술게임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작합니다. AI 충격 녹화 2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차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안 보일 때 얘기해야 된다. 없다. 있나? 없다. 있나? 없다. 있나? 없다. 아까 없다 그랬지. 뭐야, 큰 차 있네? 약 300m 정반대 우회전입니다. 대화에서 뭐 그런 거군요.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당시 명태균 쪽 그런 거구나. 네, 그때는 대표였죠. 네.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 설마 사실일까 그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은 되게 곤란해져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좀 당황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쉴드 치는 약간 좋은 정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쉴드 치다가 그 스탠스 계속 유지할 줄 알았더니 지금 한 바퀴 말을 돌고 나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 한번 확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이번에는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조력자가 있다, 조력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의원이 제목이었어요. 네, 이 대화가 있고 난 뒤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 있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거죠. 근데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왜 했을까요? 이준석 의원이 이익이 뭐야 여기서? 저희의 취재 방향을 그때 당시 설정을 해줬어요. 너네 이쪽으로 정책인의 가라. 돈을 파봐. 이쪽으로 가라.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겁니까? 뉴스토마토가 취재하는 건 막을 수는 없고 네. 이제 명통실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막 시작이 될 텐데 네. 이쪽 방향을 취재하지 말고 저쪽 방향을 본인이 막고자 했던 것은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그게 저희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납득이 가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와서 바보라고 했죠. 네, 저보고 바보라고 네. 했죠. 네. 야, 내가 바보 같네. 를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관점에서라면 뉴스토마토를 이용한 거죠?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취재를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취재팀을 따로 꾸려서 돈을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저희가 속한 팀이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가 큰 덩어리가 있구나 생각해서 정확합니다. 자원을 거기 쏟았는데 네. 그 자원을 쏟는 동안 그 여론조사 쪽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근데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취재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합쳐보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는 이쪽으로 이동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내놓은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거 큰 덩어리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인 거죠. 이건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계속 맥주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까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까라고 한 거죠 이게 다. 그거를 윤석열 후보에게만 했겠느냐. 그 이전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던 그 경선이라든가 또 가까이 지낸 인사들을 여론조사에서 조작이 없었겠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만약에 일부라도 그 국민의힘의 주요 뭐 당대표나 대선 후보나
또는 뭐 다른 사람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조작으로 탄생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도 그때 그거 알았다고 말했단 말이죠. 얼마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 있긴 있는데 그거 부인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혹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실 겁니다. 이 상황 그런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취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네. 이제 토마토는 취재를 거의 끝내야지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500m 앞 용서구차로에서 어쨌든 빠르게. 근데 지금 그 방향은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지금. 모두와 관련된 여론조사. 하여튼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두와.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는 게 다 죽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저희도 사실 어쨌든 제가 그 전에 나와서 음모론 얘기하고 뭐 기자는 가설을 세운다 했는데 그 가설대로라면 정말 여당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야. 취재 잘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조만간 구속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최근에 이제 김재원 최고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한 그 말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다들 조용해졌잖아요. 실제로 조용해진 순간 저는 구속될 거라 싶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는 승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권력은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그 욕실력을 다 확보하고 은퇴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일단 사실은 가장 확실한 취재하는 명태균 씨인데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테니까 저희는 어쨌든 많은 취재원들을 대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세간의 표현 태동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정보를 거의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어디까지 통제해야 되는지 직접 판단이 있는데 이제 국장은 본인이 책임지시겠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뭐 보복을 당하시지. 다음 시간 남지 않은 이북 대선 전망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신 그리고 맛평가 단원 한 명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육개장. 예. 근데 그냥 육개장이 아니라 이게 돼지고기가 다량 들어간 육개장입니다. 자 이거 영상 한번 먼저 봅시다. 안 그러면 황규 선생님 너무 즐기기 때문에. 자 영상. 내 분량 좀 챙겨줘. 돼지 앞다리살 껍질에 붙어있는 거 쓰시니까